애니 모노 가타리. 네, 한 가지 애니메이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애니모노가타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사 A1 픽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사진 하나 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사진 띄워놓는 게 좋을까요? A1 픽처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 A1 픽처스. 에로만가 선생, 에로만가 선생. 엘프짱. 헉스터님은요? 에로망가 선생 할 거면은 사기리를 띄워주시고요. 네. 최근에 종영한 게 블렌드에스죠. 진리 사쿠라 노미의 마이카짱. 진리 사쿠라 노미의 마이카짱을 빨리 보여달란 말이에요. 기다려봐요. 지금 찾고 있으니까. 빨리 보여줘요. 진리의 사쿠라 노미야 마이카짱이에요. 사쿠라 노미야 마이카. 아니죠, 카오짱이죠. 사쿠라 노미야 마이카를 보여달란 말이에요. 이름부터가 사쿠라 노미네요. 사쿠라 노미야 마이카짱이에요. 이쁜 사진이 좀 없는데? 이쁜 사진 많아요. 사쿠라 노미야 마이카짱. 그거 보여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기다려봐요. 무슨 사진 원해요? 뭐 어떤 거요? 카오도 뭐 카오짱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오가 네. 다 타가지고 있는 거, 음, 까맣게 탄 거.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 이거 찾았다. 예, 이거 하면 되겠네. 그 센치한 네, 그게 좋습니다. 역시 블랙 무서우신 카우. 분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벤센세. 좋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사 소개는 대표작 소개 평가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A1 픽처스의 대표작이 무엇이 있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아요. 여기가 워낙에 다작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들을 최대한 추려봤습니다. 흑집사. 예, 뭐 그러시겠죠. 예, 그리고 또 페어리 테일도 있었고요. 워킹. 아이도르 마스터? 이나미가 뒤진 워킹. 뭐 그것도 있었고. 에이.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아노 하나였죠. 그리고 나쁘지 않네요. 소다트 온라인. 아이돌 나쁘지 마스터. 않네요.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4월은 너의 거짓말.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에로망가 선생. 블렌데스. 역겹네요. 예. 뭐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요? 결혼 빨리 하고 싶다.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들으면은 굉장히 뭐 좋은 작품만 만드는 회사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가 뭐 게이트 자위대 그의 땅에서 이처럼 싸우며나 퀄리디아 코드 www.working 류가조 나나나의 매장김과 같은 좀 약간 덜 팔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A1 픽처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하나씩 한번 꼽아 보시면은 헉스터님은 무슨 작품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거요? 하나만 꼽아야 돼요? 2개까지 봐드리겠습니다. 2개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제일 최근에 본 거 저거 블렌데스 하고요. 이걸 가장 재밌게 봤어요. 워킹에서. 가장 재밌게 워킹이래. 봤다. 워킹에서 A1 재밌게 봤다고요? A1 픽처스에서 아니 그냥 제일 최근에 봐서 그냥 하나 뽑아준 거예요. 그거랑 워킹이랑 재밌게 봤어. 네. 수준 나오죠. 그 배터리님은요? 저는 소드아트 온라인이랑 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이게 아무래도 A1 작품 중에 가장 제 그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죠? 선정 이유. 원래 제가 이런 뭐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이런 류를 원래 보질 않았어요, 애당초. 약간 좀 이렇게 하렘물 이런 거를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이 소드아트 온라인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고
내기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그거는 거. 그냥 어릴 때니까 그때 생각 없이 그냥 봤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본능이 우리 이미 한참 내기만. 푸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푸르나에서 항상 떠 있는 거를 어쩌다 보니 봤다 보니까 야, 그 오랜만에 내기말을 듣는다. 접하게 됐고. 아니 예. 그 어렸을 때부터 내기만 보신 분이 뭐 하렘 어쩌고 나 하렘을 뭐 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약간 가짜났다 약간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내역기를 꼽으신 이유는 뭔가요? 내역이 같은 경우도 되게 몰입해서 봤던 애니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네네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제목이 굉장히 길어서 그렇죠. 이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쵸. 그 이전에는 뭐 길어봤자 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 여동생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나온 작품은 이 작품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거의 처음에 가깝죠? 네, 뭐 그렇죠. 다른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일단 가장 그 인상이 깊었고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뭐 근친물을 뭐 다뤘다? 거의 그것도 거의 처음에 가깝기도 했고 키링을 좋아하는군요.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인상이 아니 많이 그래서 깊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뇌리 그러니까 기억에 막 이렇게 이게 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펙트가 컸다. 예. 그래서 키리노를 좋아하죠. 저요? 네. 아니에요. 저는 소꿉친구가 좋아요. 아 백방요. 할머니. 예, 백방요. 예. 명치녀. 예. 명치녀.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예,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몰입해서 봤던 작품들이고 괜찮았어요.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재도 좀 참신했어요. 나름 이제 뭐 오타쿠 관련된 뭐 이런 그또 여동생이 또 오타쿠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신선했고 소드 아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있잖아요. 그 뭐 가상 현실 게임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A1을 대표하는 좀 참신한 소재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여담인데 소드 아트 온라인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소드 아트 온라인이에요? 네. 거기서는 신혼이 제일 좋습니다. NTR 총잡이.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닌데 벤토리님이 좋아할 만한 막 스구아 이런 애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수고와도 나쁘진 않아요. 스구하는 그 비치가 좀 떨어져. 그래서 안 된다. 약간 떨어져. 그 맨날 그 동요 메고 앉아 있으니까 저분은 그 어렸을 때부터 내기만 보신 분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스구아보다는 근데 그 작품은 글쎄요. 아니 무슨 사람을 분석하려 하세요. 그냥 이 작품에서 하야민. 얘가 좋을 수도 있고 잠깐만, 이거- 목소리가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수아오는 건전한 사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한 가지로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 여담인데 왜 나는 왜 애니메이션 그거 왜 좋아하는지 왜 안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를 좀 잘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좀 해달란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네. 예? 해 보시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왜 갑자기 어차피- 자신감을 상실하셨어요? 어차피 뻔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쁘고 사랑스러워 착한 애들 나와서요.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쵸?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A1 픽처스는 어떤 회사인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본사는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에 있고 오. 창립은 이제 2005년 5월 9일.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의 그 어떤 그 애니메이션 전성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80년대 90년대거든. 그 버블 경제 그쵸, 시절. 예. 그 시절에 많이들 생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맨 땅에 2005년에 시작을 했던 회사였고요. 근데 이 회사는 딸랑 혼자서 설립이 된 회사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소니의 어떻게 보면 손자 회사격 정도 될 수 있겠죠. 파생격 가장 이런 위에 느낌으로. 소니가 있고 그 밑에 소니 엔터테인먼트 밑에 보면 애니플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애니플렉스. 네 플럭스 네. 플렉스 플렉스라고 보통 있죠. 플렉스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A1 픽처스는. 자회사의 자회사야? 그렇죠. 그래서 손자 회사. 보통 그런 걸 손자 회사라고 하는데 예. 뭐 그렇고요.
거기도 뭐 굳이 또 애니메이션 제작사 세대를 굳이 나누자면 2세대쯤 되는 기업인 거죠? 2세대격? 1세대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2세대라 하기도 애매한데. 2세대도 좀 그런가? 애매해요. 왜냐면 2005년이면 굉장히 10년 이제 조금 그 된 회사다 보니까 네. 거의 3세대? 3세대. 이게 애니메이션 네. 회사 같은 경우에 좀 연식이 좀 오래됐다고, 연식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 스토리가 좀 긴 회사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테츠카 프로덕션 같은 데가 가장 오래된 데라 볼 수 그렇죠. 있고 그런 데는 뭐 엄청 오래된 거고 진짜. 뭐 네. 삐에로 이런 데도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2005년에 이제 신생 회사죠, 거의 그 정도. 거의 신생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예. 핑크 네. 파인애플. 저기요. 뭐라고?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옐로 네, 카드 한 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나는 과일 이름 말한 건데. 시끄럽고요. 파인애플이 네. 핑크 파인애플이 어딨어? 저희 무슨 자중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중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이 모기업이 소니다 보니까 소니가 또 가장 또 유명한 사업 중에 하나가 플레이스테이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타 회사에 비해서 게임과 관련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소드아트 온라인도 이제 플스 게임으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랑은 식으로 관련이 말씀을 없나?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게임 원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게임 원작들. 뭐 음. 그랑블루 판타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돌 마스터 뭐 이런 작품들 전부 다 게임 페르소나랑도 원작이죠. 관련이 있을까요? 페르소나도 그렇죠. 게임 원작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렇고 전장의 발큐리아. 네, 뭐 그것도 게임 원작이죠. 네, 그렇죠. 뭐 전장의 발큐리아 아시네요? 이것도 이제 월드 오브 탱크의 콜라보 한번 네, 나왔어요. 그래서 한때 아니메노 치카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네. 좀 여러 가지로 시도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니메노 치카라는 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네. 크게 맞아요.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하늘의 소리, 그리고 세기말 오컬트 학원, 섬광의 나이트 레이드 이 세 작품이 나왔었죠. 근데 그렇군요. 망했습니다. 네. 메데타시가 아니고. 근데 보면은 항상 보면 네. 이 초창기에 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하면은 네. 안 좋은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문투 시리즈가 문투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인데 거하게 말아드셨거든요. 500신화라 많이 그러잖아요. 500장. 500장 팔려가지고 500신화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토 애니메이션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내놨던 게 그 떡집 아가씨 얘기죠. 타마코 마켓. 타마코 마켓 이야기가 네. 났는데 그거는 좀 괜찮게 팔렸거든요. 뭐 네, 나쁘지 배성을 않죠.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적어도 굿즈가 나왔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는 팔렸다라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이후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해줬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고요. 근데 마냥 장밋빛만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블랙 기업이라고 또 소문이 자자하죠. 그냥 이미 블랙 기업으로 그냥 낙인 찍혔죠. 예. 그 가장 공신력 있던 그건 뭐였냐면 2014년도에 일본 안에서 블랙 기업을 이렇게 순위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 기업 그 어떤 지표, 네네. 근무 지표, 환경 지표 해가지고 매기는 데서 전체 6위입니다. 전체 전체 업계 6위 그리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해요. 블랙 기업으로서. 기업 전체 6위. 기업 전체 6위요. 네, 모든 와. 업계 통틀어서 6위. 엄청 이게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저거였대요. 2010년도에 어떤 한 회사원이 그 자살을 합니다. 네, 자살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년 동안 그 A1 픽처스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자살을 했는지 이제 그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월에 600시간 근무를 했다. 그런데 월급은? 잔업 수당은 일체 없었고, 그러니까 월 600이면 하루에 거의 20시간이죠. 주말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과도한 근로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또 그 썩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애니메이션 업계 자체가 그 비단 A1만 이루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저번에 딱히 때 다뤘었지만은 PA웍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대우가 좋은 회사로 유명한데 월급 70만 원 준단 말이죠.
뭐 그런 기본급 70만 원 주고 거기에 이후에 뭐 인센을 뭐 주겠다 하는데 뭐 인센도 뭐 쥐꼬리만큼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업계 쪽 자체가 워낙에도 좀 약간 암울하지만은 이 회사는 조금 더 고열을 짜냈던 거였죠, 직원들의. 뭐 그래서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유명해진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행보가 또 이어지는데 사실 이 블랙 기업적인 거 빼놓고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한정으로는 그 게이트라는 작품, 자위대 네, 그의 그렇죠. 땅에서 이처럼 싸우며 이걸 또 제작하면서 우익 관련 이슈를 또 크게 한번 일으켰었죠. 네. 이게 또 한창 뭐 집단적 자위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정치권하고도 이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아베 행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인정하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와가지고 또 뻘소리 했더만. 오늘도 그래서? 와서 그 한미 군사 훈련이 그 미뤄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우익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네네네. 우리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지 그 기업 쪽에서는 딱히 타격이 없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되게 이 우익 관련된 거에서 네.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화가 나지만 네. 이 회사 쪽 입장에서는 딱히 신경을 안 쓰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아니죠. 신경 쓸 수도 그거는 있지. 저는 쓸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현재 일본 안에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애니메이션. 네. 그러니까 그 해외에도 그러니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일본 애니메이션 판권이라든지 라이센스를 많이 사오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미국보다도 훨씬 많이 사옵니다. 1위예요, 1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아예 신경을 안 쓰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굿즈를 막 사고 막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척을 지는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안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는 건 아니니까 우익적 행보를 보인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현대물을 찍는 드라마인데 일본을 쪽발이라고 표현하고 막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뭐 어느 정도 통쾌한 건 있겠지.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닌 건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쵸. 또 어떤 자성의 목소리나 그것 때문에도 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예. 물론 뭐 열성적인 지지자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콘텐츠 회사들은 이런 어떤 정확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게 좋죠. 굳이 취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베스트죠. 네. 근데 괜히 그런 걸 녹이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언급한 작품 있잖아요. 그 A연에서 만든 거 그거 저 게이트.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수입을 한 거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판권을 가져와서 방영을 하거나 이제 블루레이가 나오면은 팔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나라에. 근데 이제 그 일본 내에서 방영했을 때 말고 그 수입하는 거 같으면 이제 뭐 우길기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다 이제 빼고 그냥 지금 쓰는 뭐 일장기 같은 걸로 바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 게임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신발에 그려져 있던 우길기를 지워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이제 그런 게 안 민감하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안에서 많이 팔려. 뭐 예를 들어서 그 마법과 고교생의 고교의 마고요. 열등생을 보면 그게 건당 거의 10,000장 가까이 팔려요.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타격을 안 입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또 헉스타님이 환장하시는 매드하우스 작품이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당장 그런 식으로 우익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중국 쪽에도 팔 수가 없어요. 수입 뭐 그것도 있고 안 뭐, 하겠지. 예, 어떤 회사가 하겠어요. 이런 게 약간 또 그거잖아요. 저기 세계사로 보면 우길기 쓰던 때가 또 세계대전 터졌을 때잖아요. 또. 네네네. 근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또 미국에도 또 이제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도. 미국 애들은 그 좀 약간 네. 좀
무지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고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게이트는 미국 쪽에 넘길 때 판권 넘기고 그렇게 판매할 때도 그걸 빼고 넘겼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게이트 알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근데 걔는 막 우길기 이런 것도 막 지네가 그려서 있고 막 이러니까 야, 그게 좀 약간 그거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학력의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물론 아, 그렇죠. 예. 최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근데 그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높잖아요. 우린 대학 진학률이 뭐 그렇죠. 70%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겨서 부들부들하지 않는다. 별로 솔직히 타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지. 자기 나라 아니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신경을 덜 쓰겠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저 말도 돼. 많은 말이네. 자기들이 아니. 이겼거든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거 어찌됐든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걔네도 진주만 한 3,000명 가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폭격 많이 갔죠. 예. 뭐 한 인구 한 2억이라 3,000명은 사람도 아닌가? 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 그러니까 그쪽도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노터치하는 이유가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쪽 보면은 중국이 왔다잖아요. 이 동북아시아가. 예. 이 뭐 경제든 군사든 왔다잖아. 중국이 좀 세죠. 예. 그거를 견제해 줄 만한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나쁘지 않은데 너무 옆에 붙어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사실 탱크로 포를 쏴도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はい、みん 거리잖아요. こんばんは 사실. やみんこんばんは 그렇죠. やみん 근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이고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죠. 어떤 중국의 관종 하나 견제자로서. 들어왔으니 네. 처단 기억 관종이 그렇군요. 들어왔어요? 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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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바로 알아서 움직이죠. 존버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아예 발을도 안 담그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떤 이 진영 대 진영의 그 전쟁에서 하나의 지금 손을 들어가지고 피본 대 중에 하나가 저는 Rising Comics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죠? Rising Comics? Virgin Cory? 여기도 이제 그 한창 그 진영 싸움을 할 때 한쪽 편을 들었다가 오지게 또 욕 처먹고 좀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니면 뭐 좀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넥슨 컬러 저스 이것도 약간 좀 그게 있었잖아요. 모르시나요? 네. 넥슨 컬러 저스 성우 모르시나? 네. 레스소서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중립 지키는 게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쵸. 네. 왜냐하면 또 회사는 그러니까 상인이잖아요. 상인. 악마랑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돈이라면 악마랑도 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뭐 표현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수익만 놓고 봤을 때는 중립 지키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네. 큰 회사면 뭐 큰 회사일수록 만약에 부설수에 올라갈 일도 없고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작은 회사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복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게 걔네가 그 도의적으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노이즈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을 한 거죠. 원래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화이트복스는 뭐 잘 모르는 회사였는데 약간 뭐 슈퍼소니코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막 그 우익적인 메시지를 날리다 보니까 시끌시끌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이름을 알리게 된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우익적 이런 거를 조금 활용 소재로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뭐 도의적으로는 뭐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겠지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여담인데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누가? 예? 누가 뭘 먹어요? 그렇게 맛있게 마셔요? 뭘 먹어요? 몰라요, 누가 맛있게 모르겠어요. 마시더라고. 뭔가를 맛있게 마시더라고, 누가. 아 그래. 아 맞다. 그 벤토리님 가끔 뭐 마시는 소리가 들어가던데 그 마이크 좀 끄고 그래? 드셔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시상식을 보고 있는데
예. 뭐만 하면 뭐 이게 후루룩 막 이러더라고. 뭐 마시고 계시더라고. 그거 예. 잠깐만요. 지금 근데 솔직히 딱히 티 안 났잖아요. 아니 지금 겁나 크게 났어. 호로록 소리는요, 뜨거운 걸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거고, 지금 그냥 일반 정수 그냥 한 모금 마신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났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아주 그냥 네. 찰지도 막. 그거는 마이크, 마이크 끄시면 꺼냈어. 되잖아요. 알겠어요. 아, 조심할게요. 하야민 죄송합니다. 하야민 하야민. 꿀꺽한 다음에 하는 이 먹고 난 다음에 이 포만감을 만족하는 그 특유의 속소리 소리 있잖아요. 혼자 먹고 ASMR 나서. ASMR 좀 할 수도 내시네요. 있지. 키읔, 키읔. 어? 감사합니다. ASMR 본인 방송에서 하시고요. 예. 음. 우리 이 정갈한 국내 유일의 고품격 신개념 애니메이션 라디오 아닙니까? ASMR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조용하시고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조용하시고요. 예. 좀 많이 참았거든요. 이제 진짜 험한 말이 입 밖에 나올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 다시 A1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일본 TV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뭐 아이돌 마스터, 페이트 그랜드 오더 이런 데 들어가는 애니메이션들이 다 이 A1 픽처스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마시고 수정과 마시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대놓고 마시는 타임이구나. 여러분.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냉장고가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저기요. ASMR ASMR 뭐 어떤 거야? 한 번 더 해줘요? 해드릴게요. 좋아요?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야, 진짜 무섭네요. 이참에 광고 하나 찍으시죠. 예. 무슨 광고요? 하야민 뭐 하야민 하나 하야민. 찍으시죠. 그 예전에 있잖아요. 축하함 이 넘어가네. 여담인데 예전에 저기 뭐야 NS에서 만든 그 제품 중에 NS요? 그 상당히 생생한 그 느낌을 강조한 우동면 있어요. 우동면. 예. 아, 호로록 하는 소리 다 들려주고? 예, 그거 이제 광고 거의 막바지에 보면은 네. 뭐 한 명씩 그렇게 꿀꺽꿀꺽 하는 소리를 그렇게 그 추파음 그거를 이제 삽입을 했는데 아이 그거 다시 하면 되겠네. 시끄럽고요. 잘하는데? 우리 쩝쩝충은 되지 맙시다. 그 여담인데 나도 물 먹을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평가로 다녀오셨어야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A1 픽처스의 평가입니다. 네. 사실은 이 네. 2000한 초반, 그러니까 2010년에서 한 12년 사이 이전에는 얘네가 거의 한 분기에 한 작품 정도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퀄리티들이 다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얘네가 거의 분기당 한 3작품에서 많게는 5작품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퀄리티가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사이카노 2기 오프닝 아, 진짜 최악의 퀄리티를 보여줬었죠. 네. 뭐 그런 사이카노 2기는 네네. 저기 그거예요. 사이카노 2기는 그게 없어요. 오프닝이 없어요. 네, 진행하시죠. 들쑥날쑥합니다. 네. 뭐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IP를 굉장히 좋은 것들을 물어와요. 뭐 최근에도 에로망가 선생도 있었고 네. 또 뭐 블렌드 S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이미 검증된 IP들을 많이 물고 오기 때문에 틈틈이 대작들은 내놓고 있죠. 이것도 소니의 영향이 좀 있겠죠? 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일단 모기업이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거든요. 음. 여담인데 얘네가 2016년 기준으로 13작품을 내놨어요. 이게 야, 무슨 말이냐면 많이 내놨다. 13화짜리를 한 달에 하나씩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하나씩 13화를 제작을 한다. 네. 그러니까 쉬질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블랙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여기가 돌리는 거죠. 그거. 대기업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네. 예.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근데 뭐 오프닝 영상 연출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미적으로 뭐 어떤 작품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지갑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걸 뭔가 알아내서 신박하게 신박하게 잘 만들었다. 한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프닝을 여는 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 그러니까 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건 PV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오프닝이란 말이에요. 그 오프닝을 보면서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어떤 그런 기대나 이런 거를 하고 아니면 이 작품을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흡입력이 너무 좋아요. 이 연출이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인정을 해줄 만한 회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라면 깊이가 있는 작품보다는 어떤 양산형 라이트 노벨 원작이나 아니면 뭐 극도의 남성향, 극도의 여성향 작품을 주로 만들어요. 여기서는 맞아, 좀 맞아.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작품은 거의 없어요. 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폴란드 S 여기서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에로만과 센세 시원자는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이런 거 보세요. 이건 그냥 뭐 한 번 보고 그냥 딱 가십거리지. 예.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깊이감이 있는 작품을 보고 싶다 했을 때 A1 픽처스 작품은 피하는 게 좋다. 예, 이런 거. 그럼 그럼 어딜 봐야 되죠? 있잖아. 나름. 에? 깊이감이 있는 작품 나름 있잖아요. 폴란드 뭔데요? S에서 무슨 깊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요? 4월은 너의 거짓말도 잘 괜찮고. 뒤지는 게 깊은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사람이 뒤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슬픈 거지. 그게 어떤 작품의 그 스토리에 깊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그 어떤 스토리의 깊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정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감정의 깊이는 뭐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런 거 감정의 깊이는 있지. 근데 스토리의 깊이라는 건 어떤 그 설정의 뭐랄까 설정의 어떤 넓음 혹은 뭐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좀 다양한 그 시각으로 뭐 접근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건 한 이 정도인데 혹시 뭐 더 A1 픽처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A1 픽처스요. 뭔가 포스트 JC 스텝이 될 거란 생각을 많이 한 곳인데. 포스트 JC 스태프. 예. 근데 얘네는 처음부터 JC랑은 좀 다른 행보를 갖긴 했는데요. 오히려 Q&A에 가까웠지. 아니 근데 그 뭐야 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약간 Q&A 쪽보다는 A1이랑 그러니까 좀 약간 JC랑 좀 비스무리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떤 작품이 A1에서 그렇죠? 나온 작품들 보면. 예. 어떤 작품이 그래요? 그냥 뭐 약간 일상계열을 많이 만드니까. 예. Q&A도 다 그래서- 일상계열이잖아요. 아 근데 Q&A 건 뭐가 달라요. Q&A 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 느낌이. 뭐가 다른 게 뭐예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작품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 분위기가 딱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느낌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네. Q&A 거는 보면 딱 이거는 그냥 Q&A 말고는 다른 데는 비교할 아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저는 느낌인데. 좀 사실은 이해가 그러니까 좀 공감이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JC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라는 게 그 어떤 기아래 이게 포터하고 스칸디나비아 트럭하고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퀴가 4개 달려 있다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잖아요. 바퀴가 4개 달려있다. 이게 급이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포르쉐하고 현대 아반떼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죠. 휘발유를 넣는다. 뭐 좌석이 왼쪽에 있다. 이런 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 포르쉐와 그러니까 아반떼와의 그 어떤 뭐 이게 배기량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뭐야? 배기량을 내가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출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JC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드라마예요. 어떤 그 사람의 아니, 어떤 일상을 일생을 그린다라는 느낌이에요. 어떤 연애 특히나 연애 쪽으로 있어서. 근데 네. 이 A1의 대표작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막 블렌데스, 뭐 내역이 이런 거는 뭐 그럴 수가 있겠는데, 뭐 블렌데스, 뭐 네네. 에로망가 선생, 뭐 시원찮은 그네를 위한 육성방법, 뭐 이런 류의 작품들, 이런 것들은 캐주얼의 사실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걸즈 토크지. 근데 제이씨는 걸즈 토크는 없어요. 아니 제이씨가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제이씨도. 아, 제이씨가 무슨 걸즈 토크를 했어? 걸즈 토크 약간 뉘앙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약간 세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잘 모르는 느낌으로 그냥 제작사나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이 작품 툭 던져주고 느낌을 둘이 비교해봐라 그러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JC에서 만든 작품하고. 그러니까 그 그 A형에서 비슷한 만든 느낌이라는 작품. 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지, 내 말은.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아니 뭔가 느낀 게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큐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큐엔이도 결국에는 특정 작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걸즈 토크예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빙과라든지 이런 거 제이씨도 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 그런가? 근데 네. 제이씨는 약간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었지. 예를 들어서 코미디 쪽으로 특이한 뭐 하야테처럼 이런 작품이 있었고 판타지 쪽에서 약간 특이했던 뭐 자간의 샤나 약간 근데 네. 제이씨만의 그 색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냥 무난무난한 류의 작품들이 많았어가지고 제이씨와는 좀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정말 생각해보니까 제이씨 쪽이 이런 판타지 계열을 많이 만들었네요. 제이씨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이씨가 판타지 예전에 만든 게 많이 유명한 게 만들었죠. 많아서 그래요. 제로의 사형마하고 가네시아나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음. 근데 슈트트랙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집에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뭐 그렇고요. 아니, 근데- 국기선양했네요. 느낌이 약간 그래요. 느낌이 남자에서 딴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뭐냐면은 우리 얘기를 마저 하면은 그 뭐야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온 픽처스라는 그 제작사에 만든 작품을 보면은 야 이거 JC에서 만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지우지를 못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예. 근데 Q&A에서 만든 작품은 딱 보면 그냥 Q&A예요. 그냥 야 이건 그냥 Q&A에서 만든 거네. 그냥 이 느낌이에요. 딱 보면. 예. 패밀리 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작화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해갖고 뭐 풍기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뭐 Q&A에서 만든 작품 K-ON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약간 일상물이잖아요. 보면 결론은 걸즈 토크고 여자애들 나와서 이제 일상 얘기 막 하고 그렇게 그냥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작품인데 그걸 보면은 예전에 JC 스텝이나 뭐 A1 픽처스 이런 데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재예요. 근데 그냥 작품을 딱 보잖아? 그러면은 그건 그냥 Q&A에서 만든 작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야. 딱 보면. 이걸 JC에서 A1에서 만들었으면 망했다 이런 느낌이야. 딱 보면.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라는 거야. 약간 느낌이. 그런 Q&A에서 만든 딱 작품을 보면은 그 이거는 딱 Q&A와 Q&A 아니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예. Q&A와 A1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사실은 A1은 블렌드 S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워킹이나 연출법이 네. 거의 비슷하고요. 내역이나 그 에로망가 선생이나 연출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JC에서 약간 많이 조금 비스무리한 걸 어디서 많이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인데 네. 그 좀 약간 네. 그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제이씨도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크게 예, 놓고 봤을 때는 색깔론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약간 그러니까 뭐 제작사를 색깔로 칠한다고 쳤을 때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제시가 파란색이라고 치고 그 뭐 Q&A가 빨간색이라고 친다면 예, 예. 약간 A1은 저는 주황색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네. 그 작품의 어떤 초이스가 걸즈 토크라는 그 어떤 작품의 장르로만 놓고 보면은 Q&A와 좀 비슷한 행보를 걷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연출 돌려막기라든지 이런 거는 제이씨가 워낙에 잘하던 거였는데 A1도 그런 네. 거 비슷한 걸 좀 했죠. 많이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게 있어요. 하는 게 그래서.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이씨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만드는 거 보면 또 이제 아예 갈렸죠. 예, 또. A1은 좀 뭐라 그럴까 좀 JC하고 A1 둘 놓고 보면 약간 A1 좀 더 상업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고 일단. 예. 아 동화공방이요? 동화공방은 이제 제가 똥화공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똥색이야? 아니 고똥색.
곧동색. 네, 곧동색에 곧동- 가깝지 않나. 예, 뭐 아무튼 그렇고. 뭐, 예. 뭐 벤토리님은 뭐 다른 거 할 얘기 없나요? 예, 따로 없어요. 이거 진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아, 숟가락만 얹겠다. 뭐 다른 이유가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없으면 생각해서 만드시라고요. 근데 진짜 근데 A1이 작품 되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안 본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A1 거는. 아, 게이트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퀄리티 그건 안 코드도 봤는데. 괜찮고, WWW 워킹도 괜찮다. 류가주 나나나의 매장금도 류가주 괜찮고. 나나나의 매장금도 괜찮다. 그거는 다 보기는 했습니다. 게이트도요. 게이트는 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근데 이렇게 막상 리스트를 열어서 보니까 그렇게 작품이 막 방대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막 2005년에 설립한 회사 치고는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양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 거죠. 지금. 양은 네, 굉장히 양이. 많죠. 양은 굉장히 많죠. 예, 그렇게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애니메이션 그 히스토리만 보면은 A1 픽처스가 상당히 기간이 짧은 회사예요, 이제. 맞아요. 10년 겨우 넘었으니까. 이제 10년을 막 넘어간 그런 회사인데, 네. 근데 그 히스토리에 비해서 상당히 대표작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이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 제이 씨랑도 비벼볼 만해요. 그쵸? 근데 양만 제이 놓고 씨가 보면. 훨씬 연식으로 따지면 오래됐잖아요, 보면. 근데 제이 씨는 한참 됐지, 훨씬. 예. 훨씬 오래됐거든요. 네. 예, 훨씬 오래됐는데 좀 제이 씨가 뭐 좀 2000년대 이후로 좀 많이 부진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예, 네네. 부진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만큼 A1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상당히 반짝하면서 뭔가 대단한 곳이 될 만한 느낌을 많이 준 그런 제작사란 말이죠. 애니메이션 업계로 보면. 예. 근데 이제 저는 A1을 보면 축구팀 중에 첼시가 떠올라요. 이게 구단주가 돈이 많고요.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최근에 똥을 싸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선수를 중구난방으로 사요. 돈이 많으니까 선수를 중구난방으로 샀는데 최근에는 벤치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똥이야. 그래서 약간 A1 픽처스를 보면은 그 약간 졸부의 느낌도 나고 첼시의 그런 느낌도 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첼시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졸부 느낌 좀 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면 진짜. 예. 예. 그러니까 돈도 많고 네네. 뭔가 능력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조잡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그 가지수를 줄여도 충분히 해볼만 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뻗어나가기만 하니까 이게 속으로는 속으로대로 굶고 점점 그렇죠. 적중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A1도. 그러니까 판매량이 좋은 작품이 엄청 많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엄청 찍어놔갖고 하나 얻어 걸리면은 그게 많이 팔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재미도 있는데 뭔가 상업적인 요소도 많이 갖춘 그런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잘 판매가 되게도 파는 것도 파는 건데 예, 예. 팔릴 만한 것만 갖고 와요. 팔릴 만하게 만드는데 재밌어.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블렌드 S는 네. 제이 씨가 만들었어도 성공을 했고요. 뭐 맞아. 그렇긴 해요. 소재 화이트복스에서 자체가 약간 만들어도 네. 성공했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걔네가 못 가져갔잖아. 근데 그 걔네도 바보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 거기 제이 씨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못 갖고 왔잖아요. 예. 왜겠어요? 밀려서. 돈에 밀려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돈에 이런 밀렸죠. 거는. 예. 돈이죠. 결론은 돈이죠. 판권이나 이런 걸 갖고 맞아요. 와야 되거든. 예. 원작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예. 그래서 제 생각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네. 많이 남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애니플렉스 이런 데서 또 광고도 오지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때려줘야죠. 네, 그런 거 다 돈이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는 회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치 그러니까 이번에 A1 픽처스가 강점이라는 건 이제 그 회사 자체만 놓고 볼 때 작은 빵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 윈나인 있잖아요. 윈나인. 음, 근위대는 말인데 모회사가 이제 자금이 빵빵하다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굴러가는 게 시원시원하게 굴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 그 옛날에 보면 그 MP3 시장이 크게 우리나라가 세 회사가 있었어요.
첫째가 여러분들이 다 삼성. 알만한 게 아이리버가 네. 리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원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코원 있었죠. 코원. 네, 그리고 코원. 마지막으로 뛰어든 게 옙. 예. 맞아요. 네. 근데 그 똥방신기.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보통 코원이고 디자인이 네. 좀 좋았던 회사는 아이리버였고요. 아이리버 디자인 괜찮았죠. 옙은 개똥이었거든요. 근데 예, 맞아요. 결론에 있어서는 옙 쪽이 나중에 갤럭시가 돼요. 왜? 모회사가 그렇죠. 삼성이야. 네, 맞아요. 네. 네. 결국 오래 살아남는 거는 옙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그렇죠. 쭈리 됐죠 지금. 네, 지금 다 쩔이 됐잖아. 아이리버하고 코원하고. 다 쩔이 됐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회사와 회사 간의 경쟁에서는 그 자본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도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선두주자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선두주자로 나갈 수도 있고 후발로 나가더라도 뭔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차별화를 시켜서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후발로 나가더라도 그러면 잘 팔만한 게 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팔리게 만들거나 그렇게 팔만한 걸 계속 가지고 오면 되거든. 근데 AO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걸 가져올 만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위에서 수급해주는 능력이 빵빵하단 말이에요. 뭐 돈을 내주거나 막 약간 이런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팔만한 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만드는 능력은 있거든 AO는 자체가. 그리고 막말 따라 원작자가 뭐 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 A1이 있고 JC 스태프가 있으면 A1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JC에서 네. 잘 되면 JC에 그냥 DVD만 많이 팔아주고 끝이야. 근데 그렇죠. A1에서 잘 팔리잖아요. 그럼 이게 음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 넘어간다. 그렇지. 그 소니 쪽 음원으로도 또 그렇지. 앨범으로 막 소니 발매가 뮤직 되고 음원으로도 팔리고. 나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좀 더 여기랑 계약을 할 경우에 어떤 확장이 될 수가 있죠. 여러모로 그런 어떤 그렇죠. 저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몇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 음. 스트롱한 힘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유명한 거죠 또. 이래저래. 그렇죠. 근데 또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또 100% 돈이다? 그건 또 아닌 그런 기업인 거죠. 나름대로 또 머리도 잘 쓰는 아니, 기업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렇죠. 잘 팔릴 그죠? 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네. 얘네들. 그러니까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네. 말 그대로 네, 돈으로 맞아. 끝나는데 예. 근데 어떤 그 기본기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에 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큰 기업에서 왜 블랙 기업을 그거는 또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질 수 왜 있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소재거리나 그런 걸 가져오는 판권을 사는 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드는 거지. 네네. 그죠? 그런데 투자를 할 데는 돈이 아깝지 않다. 왜냐면 갖고 와서 그만큼 팔 수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데 가장 아끼려고 하는 게 인건비예요. 가장. 예. 가장 그리고 절감하기 쉬운 것도 인건비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갈아 넣는다 이런 느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약간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기업의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걔네들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잘하고 이렇게 아니, 뭐 만들 줄 아는 안 기업이면 터지기 때문에 그거는 동요 막으면 돼요. 저는 안쪽.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그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네. 저는 소비자가 멍청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소비자가 애니메이션 멍청해서. 소비자가 멍청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그 작품만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고 딱 그 그렇죠. 작품에만 딱 그러니까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좀 약간 이런 큰 그림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덕후들이 특히나. 그런 걸 좋아하니까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성향이 또 그렇죠. 시장 성향이 또. 예.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 남영 이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그 욕 많이 먹죠. 네. 거기도 그 사실은 그 사건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강한 브랜드였어요. 강한 네. 브랜드였죠. 예, 예. 뭐 우유부터 시작해서 음료까지 뭐. 우유가 안 만드는 게 유제품은 없었는데. 거의 그냥 양분해서 먹고 있었어요. 그냥 양분. 그 맞아요. 예, 그 여기하고 거의 예, 투톱이었지. 예, 그렇죠. 근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소비자들이 아예 그냥 아예 등을 손절해버리잖아. 확 돌리잖아요. 예, 그냥 예, 바로 등을 돌리잖아. 예. 근데 여기는 글쎄요. 뭐 AV를 찍든 뭘 하든
뭐 니코짱 다이스키 뭐 이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뭐 아닌가 생각도. 그 앞쪽에 이제 뭐 거기 시장 성향이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서브컬처 즐기는 사람들 성향이 약간 좀 즉흥적인 것도 좀 있고 이렇게 막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보면 약간 그렇죠, 예.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 성향을 에이온이 또 잘 캐치를 했으니까 또 그렇게 잘 팔릴 만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저 봐요. 그 네. 헉스터님도 뭐 A1 피처스도 좋다고 하고 매드하우스도 좋다 그러고 그렇죠. 특히나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화이트 그러니까 폭스도 이제- 그냥 뭐 어. 그냥 내놓기만 하면 좋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카오 귀엽네요. 그나저나. 결론은 히나타카우가 귀엽다. 백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런 이런 결말을 할 거였으면 한 3-40분 동안 못하러 이걸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분 에이온 픽처스 40분 얘기하고 결론은 뭐다? 히나타카우가 귀엽다. 카와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 한 줄평 갈까요? 예, 가시죠. 한 네. 줄평. 한 줄평 가겠습니다. 한 줄평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명실상부 탑 5다. 부인할 수 없네. 네, 이렇게 생각을 예, 하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사실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 TV 애니메이션에서 또 네. 이만한 뭐 잘 팔리는 작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탑 5라고 했는데 사실 3까지도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양만 놓고 봤을 때는 3까지도 충분하다라고 보이고. 뭐 작품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지도 있는 작품을 음, 고려해 본다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냥 꽂아서 보면은 이것도 에이온이네? 이것도 에이온에서 만들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제작사를 잘 모르시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좀 이제 심층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은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잘 모른다 싶으면은 이제 야, 뭐 애지간한 건 다 에이온에서 만들었나 봐. 그럼 에이온이라는 제작사가 뭔가 대단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보다.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세 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작화라든지 뭐 예를 들면 오프닝이라든 이런 건 에이온이 또 나름 강점이라면 강점이라면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오프닝 같은 경우는 진짜 강점인 것 같은데 저도. 작화는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예, 요새는 조금 많이 좀 약해졌어.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그러니까 약해졌는데. 여기도 지금도 보면은 뭐 좋은 회사 좋은 작품이 있어요. 뭐 그랑블루 네, 판타지나 그쵸.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근데 그 평균을 놓고 보면 또 마냥 높다고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확실히 이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높은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예전에. 한 워킹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네, A1 거의 초기 때, A1 네. 초기에서 한 중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약간 중기 막 이럴 때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작품 퀄리티가 좋은 건 좋은데, 안 좋은 건 너무 격하게 안 좋거든요. A1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작품이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그 저는 이제 외곽선으로 구분하거든요. 외곽선. 네. 네. 크게 보면 이런 지금 이 블렌드에서 있죠. 네. 얘는 지금 작품의 외곽선이 되게 그 뚜렷하잖아요. 뚜렷하죠. 되게 뚜렷한데 데미짱이나 아니면 워킹 초기 1기 이때 작화를 보면은 배경하고 거의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이 뭐랄까 연해요, 외곽이 되게 연해요. 약간 네. 파스텔 톤? 파스텔 톤이라기보다는 외곽선이 굉장히 얇았던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작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A1의 그 작화. 음. 배경하고 잘 융화가 됐거든. 융화가 네. 돼서 이게 네, 근데 요새는 다 이렇게 그 캐릭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 강한 외곽선을 막 그리는 걸 좀 보는데 좀 약간 안타까워요. A1의 그 어떤 초심이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도 카오는 그래도 됩니다. 시끄럽고요. 그래서도 좀 데미짱이 흥하길 바랬는데 이게 흥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예.